자,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이고요. 넥타이도 mes어요, 넥타이. 네, 오늘은 괜찮죠? 88TV 계신 분들 어서도 오시고요. 유튜브 계신 분들, 리틀보이님, 존버는 승리한다님, 사우리님, 보랏빛님, 해피정님, 꽃길부자님, 전화위복님, 윌로우님, 네, 그리고 부자 이글루님, 파송송 양봉탕님, KJ77님, 슈퍼마리오님, 제이리치님, 소롱님, 투자승승장군님, 반갑습니다. 나는 위대한 부자님, 경린님 어서 오시고요. 김수희님, 네, 따박솔님, 문영민님, 드림앤해피님, 짠물세상님, 짠물생강님, 성호세상님, 일개미님, 로또 1등 주식대박님, 상상 이상으로님, 어서 오시고요. RSDSDXVC님, 네. 어서 오세요. 두려움없는 자유님, 토토로님, 어서 오시고요. 꽃땡이님, 박혜성님, 태호 어머니님, 여럴럴럴러 했어요? 그런 거 따라하지 마요. 짱순이님, 한사발님, 미소돔님, 진목님 어서 오시고요. 화백님, 도채호님, 이경춘님, 긍정의 힘님, 흰까치님, 행복한 통장님, 정주행님 어서 오시고요. 베리아님, 상위 10%님, 파랑새님 어서 오세요. 수영님, GX님, GH님 어서 오시고요. 선플라워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오늘도 많이들 오셨구만요. 모자 보니까 착해 보여요? 나 원래 착한 사람이에요. 착한데 왜 이러지? 머리도 이렇게 네, 이렇게 해야 돼. 머리를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착해 보이게. 끝내준 인생님, 네, 생지님 어서 오시고요. 이잼상님, 네, 어서 오시고, 네, 바다님 어서 오세요. 김선아님, 네, 상위 10%님, 얼굴 줄여달라고? 싫어요. 더 뒤로 갈 수 없는데, 이렇게 이 정도 가져야 되겠어요? 이 정도 가면은 마이크가 따라와야 되는데 귀찮은데. 가까이 있어야지 저도 타타치기 좋잖아요. 네. 남호두마을님 어서 오시고요. 네. 꽃길부자님 어서 오세요. 네, 더 괜찮아요? 네, 뭘 해도 괜찮습니다. 네. 내복님, 늘통님 어서 오세요. 네. 빨강망토 천사님, 성토 후라이드 시키님 어서 오시고요. 유엘리님, 시몬스님, 수영님은 처음 봐요. 네. 오프라인에서 봤으면은 머리를 이렇게 좀 세우고 왔는데, 네. 쿨쿨쿨님 어서 오시고요. 슬기로운 천지혜님, 윤정희님, 해피앤드림님 어서 오세요. 네. 찌리구리님, 정태진님, 네, 뭘 킥이요? 네, 개그 콘센트님 어서 오시고요. 해피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왜 이렇게 많이 오셨지? 그리고 깨도님 반갑습니다. 즐거운 인생님, Y2개님, 주식 잼나요? 좋은, 네, 기운을 또 받으시는가 보군요. 네, 부자 오빠님 어서 오세요. 은혜님 반갑습니다. 베제트님, 엄마 미안해님, 네, 엄마 왜 미안할까? 네, 왜 미안하지? 조창현님, 이경희님 어서 오시고요. 루이님, 형수기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소희님, 어서오세요. 큰바위 얼굴님, 그리순이님, 어서오시고요. 아리님, 코린스님, 비컴님, 어서오시고요.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쥔보글님, 해피한 인생님 어서 오시고, 데이지 행복해님 반갑습니다. 젊어 보여요? 이거는 나이 들어 보이는 스타일인데. 네. 네. 경팔팔님 어서 오시고, 네. 정재훈님, 네, 스펙타클합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맨날 돈 까먹어서 엄마 미안해요. 네, 해나님, 성공하자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머리 많죠?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성투사 대머리다 막 그러고 다녔는데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요즘에 미용실 가면 머리숱이 많다고 싫어합니다.
똑같은 돈 내고 왜 이렇게 머리숱이 많이 오냐. 뭐, 그 다음에 머리가 또 뻗시다고. 네, 그냥. 자, 아무튼요. 네. 오늘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근데 희한하게, 이런 데는 흰머리가 많은데, 여기만 흰머리가 별로 없죠? 요것만? 네. 네, 앞머리 붙인 것처럼. 네. 희한하단 말이야. 대머리 썰이 있었어요. 너 대머리라서 머리가 없어가지고 모자를 쓰시는 건가요? 네, 그렇겠지. 황금우재님 어서 오세요. 네. 자, 아무튼 오늘 시작합시다. 오늘은 말이죠. 성충님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뭐냐? 변동성을 이기려면, 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것 중에 하나죠. 아주 엄청난 진리. 군산 최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잘 보세요. 네. 제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말씀이 있었을 거야. 주식을 100%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 했죠? 주식 100%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제 뭐 27살 아니에요. 누가 27살이래. 이제 저도 나이 들었죠. 33살. 33살. 네. 네. 끼륵새님 어서오세요. 네. 주식 100%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냥 계셔요. 네. 그냥 계셔요. 팔지 말고, 그냥 계셔요. 왜 그러느냐? 이미 얻어 터졌기 때문에 매도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주가가 많이 내려오면 뭐가 나온다고죠? 반등 나온다고. 근데 오늘 생각보다도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다고. 오늘 한 6% 정도 올라오면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반대매매 아침에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 반대매매가 많지 않았어요. 뭐 장중에 쓸어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반대매매 나온 것까지 다 눌러버렸는지 어쨌는지, 어제는 뭐 야간 선물 뭐 상한가 들어가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내일 반대매매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란가 궁금하다 그랬더니, 야, 아침에 그냥 바로 땡겨버리더라고요. 자, 아무튼, 한 6% 올라가면 되겠구나 싶었는데 10%를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같은 어제 같은 날, 어제처럼 이렇게 쿵쿵 떨어졌어요. 이럴 때는 매도를 치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아침에 반대매매 많이 있었잖아요. 못 봤어요? 아침에 반대매매 많이 있었어요. 쿵쿵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처럼 확 치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갭 상승으로 10% 날아와 버리면 어떻게 된다? 매수하면 또 안 돼. 네. 매수하면 안 된다고. 보통은요, 치고 올라갈 때 매수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 중요하냐? 변동성이 크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바람이 막 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를 탄다 이거야, 배. 이게 배예요, 배. 배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는구만. 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있는 거야. 그 돛담배예요. 돛이 이렇게 있고요. 배를 타고 이렇게 룰루랄라 하고 가는데 여기에 이제 물고기가 있죠. 네, 물고기. 네. 물고기 튀면서 얼라리요 그러면서 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태풍이 막 몰아치는 거야. 태풍. 허리케인은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랬죠. 되게 쉽습니다. 네.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쉬워. 그죠? 자, 와가지고 그냥 태풍이 그냥 울랄라 하면서 이렇게 막 번개를 막 쳐대. 야, 넌 죽었어. 그러면서 파도가 이렇게 막 치고 막 비가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냥 뒤뚱 막 그런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응? 바다에서 이렇게 잔잔한 바다에서 배 타고 가고 있었는데 물고기도 뛰고 막 잔잔한 바다였어. 근데 이게 막 그냥 태풍이 몰아치고 그냥 바람이 휭휭 불어대고 막 그냥 파도가 막 10m째 올라치고 막 그냥 막 배가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떨어졌다가 막 그냥 난리 부르스 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이 바다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서도 오세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떨어집니다. 배 위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그 파도가 많이 치는 바다 위에 배 타고 있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막 하늘 봤다 땅 봤다 막 이런 거? 네.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라는 맞아요. 있어라. 네.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라? 어떻게 하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숨어서 기다린다도 아니고요. 네. 네. 같이 파도 타는 거 아니에요. 네.
꽉 잡고 있어라. 네, 꽉 잡고 있어라. 제발 좀 꽉 붙잡고 있으라면 이게 맞아요. 꽉 잡고 있으라고. 왜? 꽉 붙잡지 않으면 바다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콜랑 떨어지고요. 떨어지고 맞아요. 중심을 잘 잡고 꽉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동성을 이기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무엇이다? 방송이다 이 얘기지. 오늘의 방송 주의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변동성이 심할 때 그냥 종목을 꽉 붙잡고 있어도 돼. 현금 갖고 있어요? 현금 꽉 붙잡고 있으면 되고 종목 있어요? 그럼 종목을 꽉 붙잡고 있으면 되고 또 뭐가 있어? 뭐가 있으면 뭘 꽉 붙잡고 있으면 되고 네 그냥 꽉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야. 떨어졌으니까 팔아야 되겠다. 올라갔으니까 사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만약에 내일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어제 주가가 쾅 떨어져서 에라이 손절. 야, 손절했는데 주가 엄청 뛰네. 사자. 그 내일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골 때리는 거지. 그러면 완전 골 때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엇박자라는 겁니다. 엇박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엇박자를 잘 타요, 사람들이. 네. 변동성이 커지면 엇박자를 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는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엇박자를 끊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 자, 내가 자꾸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팔기만 하면 자꾸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사는데 자꾸 떨어지고 사자마자 떨어져요. 팔자마자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라겠어요? 이거 엇박자잖아요. 엇박자면 어떻게 돼요? 한 템포 쉰다. 네. 한 템포 쉰다.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그냥 개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샀더니 떨어지고 팔았더니 올라가.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와씨 열받네. 누가 이기나 해보자.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막 끝까지 그냥. 우리 카지노에서 이게 뺑뺑이 돌리는 거 있잖아요. 카지노. 카지노야 이게. 야 그림 진짜 잘 그린다 오늘. 미쳤네. 네 카지노 때르르 돌려가지고 근데 또 틀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하는 거야. 네. 틀리면 또 하는 거야. 막 그냥 계속해요. 그냥 막. 네. 얼마 벌지도 못하는데 더 하는 거예요. 막 더 해버려. 막 그냥 막.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망하는겨. 네. 망하는 거죠. 이거 카지노예요. 카지노. 딱 카지노 같잖아요. 이거 공 굴러가고요. 이렇게 원반 때르르륵 굴리는 거요. 네. 그래서 무엇을, 여기 지금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 네. 공 굴러가는 기둥이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엇박자를 타고 있어? 그럼 한 템포 쉬시면 돼요. 아, 자꾸 수익이 안 나요. 사자마자 자꾸 손실이에요. 그러면은 좀 쉬어요. 쉬었다가 넘어가서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다 마우스로 하는 겁니다. 마우스로 이만큼 그림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네? 네, 지금 그림에 또 하나 그림을 또 알려줘요. 소나무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소나무. 아까 그 허리케인 뒤집으면 소나무요. 네, 산 위에 이렇게 소나무 이런 거. 산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소나무 이렇게 그리면 나무 쉽죠? 뒤집으면 허리케인. 뒤집으면 소나무. 야, 이런 그림 천재 그림 아닙니까? 그죠? 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네, 조급해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그냥 아까운 거는 아까운 거고 한 템포 쉬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그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대부분은. 네? 아, 어제 살 걸. 아씨, 오늘 팔 걸. 네. 어제 살 걸, 오늘 팔 걸. 어제 살 걸, 오늘 팔 걸. 껄무새. 이렇게 되는 거지. 껄무새가 되는 거야. 이런 후에는 백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네. 아니, 금이 한돈에 옛날에 금이 1kg에 1억 원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지 왜? 네.
아유, 이때 살 걸. 자꾸 이런 생각하는 거야. 과거에 막 그냥 주가 여기 옛날에 비상계엄 때 그냥 주가 막 여기 2200일 때 이때 살 걸 막 그냥 삼성전자 5만 원인데 살 걸 씨 막 네. 이런 생각하는 거거든. 그런 생각은 백날 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잖아요. 네? 내가 태어날 때부터 걸어 다닐 걸 씨 막 그냥 네. 예? 그때 서울에 집값 200만 원 할 때 한 10채 사놓을 걸 씨 막 네. 예? 그럼 나도 하지. 그때 뭐 어? 첫사랑의 영숙이랑 내 헤어지지 말걸. 영철 씨랑 그 오빠랑 헤어지지 말걸. 그 오빠랑 안 헤어져서도 똑같아. 영숙이가 지금의 와이프고 그때 그 오빠가 지금의 남편이어도 똑같아. 결과는 똑같다 이거야. 결과는 똑같다. 네. 어차피 시간이 되면 똑같아져. 그래서 아쉬워하지 마. 아쉬워하지 마시고 옛날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한 거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가 제일 중요한 거다. 이제 대응만 잘하시면 된다냐. 대응. 어차피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버리죠. 그럼 이게 뭐야? 내가 어제 자, 이 정도 올라오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오늘 10% 올라 버렸어. 지금 뭐야? 자, 떨어지면 밑에 사볼 건데 오늘 올라 버렸어. 어떻게? 아이, 거기까지는 안 빠지게 되니까 확 빼버렸어. 그거 어떻게? 예측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자, 떨어지고 있어. 야, 큰일 났다. 올라가고 있어. 와, 죽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제는 올라가든가 말든가 신경 쓸 게 없다. 자, 왜? 반등이 나온다고 그랬죠? 반등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 그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은 뭐냐? 5,000포인트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게 여러분들의 생명줄이다. 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뭐 오늘 올라왔으니까 봐라, 봤지? 네. 봤지? 내가 뭐라 했어? 올라간다 했지? 네. 그 얘기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반토막도 반 올라왔나? 절반 올라왔어요? 절반 올라왔는데 이거 가지고 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막, 네? 그러면 안 돼. 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계좌가 뭐 종목이 많이 올랐잖아. 어서도 오세요. 종목 계좌가 많이 올랐어요.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됐죠? 그래서 원상 복귀 됐어요? 원상 복귀 안 됐습니다. 원상 복귀가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10% 내려가고 10% 올라가면 나는 손해를 보잖아요. 1% 손해를 봅니다. 이런 거이기 때문인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틀 얻어맞고 하루 올라왔다고 반짝반짝 해가지고 죽인다 근데 만약에 내일 떨어지면요? 와씨 실망이야?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흥분할 게 아니에요. 아, 떨어졌으니까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답인 거지. 이제 얼마만큼 전환될 것이냐, 얼마만큼 더 갈 것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돼.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고 살아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는 현금이 큰 몫을 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깨지지 않고 그래도 오늘 안도의 한숨을 쉬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주식 100%지만 손절하지 않고 버텼기 때문이겠지.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가 안 깨지면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온다고요.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 현금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 이게 온다고. 그러니까 지지가 되는지만 잘 보세요. 근데 만약에 5천이 깨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 두더지 모드로 들어가야지. 자, 이것이 대응입니다. 이것이 대응이야. 2차 하락은 무섭습니다. 2차 하락은 무서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뭘 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 리스크 관리는 언제 하면 돼?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떨어지면 하시라고. 안 떨어지면 리스크 관리를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으라고요. 생각은. 여러분들 자동차 운전을 부앙부앙부앙부앙 띠띠빵빵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네? 빠라바라바라방 그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아 그러면서 막 그냥 이쪽 갔다가 저쪽 갔다가 막 그러면 사고가 난다고. 사고가 난다고. 자, 그러면 왜 5천이냐 하필이면. 왜 5천이냐? 5천에다 뭐 꿀 발라놨냐? 5천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말이죠. 5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 어떤 의미일까요?
5천은 말이죠. 미쳐버린 하락의 포지션을 끊어주는 단계인데 이 미친 하락보다 더 내려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정부에서 공약한 게 아니고 이 미친 변동성에서 더 키운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뒤지는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조심하라. 지금은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질질질질질 흘려가지고 쿵 하고 떨어져서 5천이 깨졌네. 야, 이건 조심하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주식만 가지고 있어요. 주식만 갖고 있으면 사실 선택지가 없다고 그랬죠. 갖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리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현금 확보하고 싶으면 조금 팔아준다거나 수익을 실현한다거나 뭐 알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인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서두를 필요가 없겠죠. 왜? 자, 5천이 지지선이면 위쪽에 막혀있는 건 6천이겠죠. 그죠? 자, 그럼 요 상황이야. 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지금 왜 만들어진 걸까요? 전쟁이다 뭐 어쩌다 해가지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다가 뭐 괜찮아질 거래. 어제 얘기해드렸잖아요. 뭐 종전이 빨리 끝날 것 같다 해가지고 오늘 다 같이 일제히 다 올라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유가도 조금 올라가고 환율도 조금 올라가고 뭐가 좀 이상해. 계속 공격하고 있다 그러고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크루드군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란을 지상전으로 돌입했다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부분이지? 안 끝난 건가? 말들은 많아요. 여기저기서 뭐 끝났다 안 끝났다 뭐 이제는 얼마 못 간다 등등등 해가지고 뭐 미국도 이제 힘들다 뭐 이란은 더 힘들다 뭐 등등등등등등. 네. 그럼 여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계속 나올 거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자, 요게 뭐냐. 이것이 바로 박스라는 것이에요. 네, 박스. 이걸 누가 했다고? 오늘 안 오셨어요? 니콜라스 다비스. 네. 니콜라스 다비스. 네. 이 니콜라스 다비스가 쿠팡에서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게 로켓 배송 박스요. 여기 로켓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로켓 배송 박스. 쿠팡 알바 뛴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이 로켓 배송 박스인데, 네? 뭐 말도 없이 무방이요.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목요일 무방! 목요일 무방을 모르십니까? 네. 니콜라스 다비스의 박스 이론입니다. 박스 이론은 중요한 건 내려가면 팔고 올라가면 사라. 이것이 박스 이론이거든요.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네.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 그럼 요 안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라는 거죠. 응? 자, 니콜라스 다비스에서는 두 가지를 많이 아시죠? 올라가면 사고 내려가면 팔아라. 요것만 많이 아는데 그럼 요 안에 있을 때는요? 요 안에 있을 때는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한단 말이지. 이 안에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린 아이를 데리고 놀러 갔어. 야, 놀러 가자. 엄마, 나 놀러 갔다 와도 돼? 놀러 갔다 와도 되는데 이 안에서만 놀아라. 네. 응? 이 안에서만 놀아라. 알았어요. 와, 놀아요. 우리가 지금 단풍이를 풀어놨어.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 마당에다 울타리가 있죠. 그럼 개 목줄을 풀어가지고 풀어놔. 그럼 마음대로 놀겠지. 지가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지? 냅두는겨. 그냥 뭐 미친놈처럼 뒹굴을 놀든 머리카락을 뭐 쥐어뜯든 아니면 대굴대굴 구르든 뭐 땅을 파고 놀든 헤엄을 치고 놀든 뭐 뭘 하든지 간에 그냥 냅둬버려. 왜? 뭔 상관? 이 안에서 논다는데 얘가 여기 와서 놀든 여기서 놀든 저기서 놀든 이렇게 뛰어다니든 뭔 상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단풍이가 이 울타리 안에서 이 뛰었다가 가든 뭐 땅을 파제끼든 똥을 싸든 뭔 상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것이 바로 박스 이론의 또 맹점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는 미친놈처럼 뛰어놀아도 냅둬브러가 되는 거죠. 냅둬브러.
자, 그러면 이게 만기랑 연결될 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만기를 또 물어보셨잖아요. 자, 만약에 6천에서 5천이다. 만약에 이 사이에 계속 주가가 만기까지 흐르려고 이렇게 이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 또 노래를 하시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그 노래인가요? 네.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양매도 전략이 되는 거죠. 양매도를 다시 얘기하면 뭐다? 가두리 전략이다. 가두리 전략은 무엇이냐? 여기를 넘지 않고 여기를 이탈하지 않으면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가두리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만기가 가까웠을 때 이번에 사실은 외국인들 포지션 보면은 하방이에요. 하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까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가두리는 또 무엇이냐? 말 그대로 가두는 게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배 두 개가 이제 그물 끌고 가는 걸 쌍끌이라고 그러죠. 쌍끌이라고 합니다. 이걸 쌍끌이. 이놈이 기관 외국인 하면 이제 쌍끌이 매수. 그러면 이렇게 그물로 하니까 여기 고기가 막 걸려들잖아요. 그래서 풍년이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렇게 그물을 이렇게 해놓고 가둬놓고 물고기 이렇게 해놓는 거는 가두리. 가둬놓는 거야. 가둬놓는 거. 네, 그것이 바로 가두리다. 근데 지금 외국인 포지션은 일단은 매도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선물 매도를 많이 하고 있죠. 선물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일단은 외국인 포지션은 하방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2월 달에 한번 경험을 했잖아. 뭘 경험했어요? 하방 보고 있다가 막판에 막 땡겨가지고요. 네, 저는 한 80% 됩니다. 현금이요. 다 현금이지 뭐. 그 월종 8개인가 10개인가 있고 다 현금이죠. 네, 걔네들 비중도 작아요. 네, 돈 없어.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네. 그거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올려가지고 이 하방 포지션 보는 걸 희석시켜버리겠다. 그러면 이 가두리가 또 나오는 거죠. 요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융투자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금융투자는 증권사,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입니다. 투시는 투자신탁. 네. 아니, 좋은 게 아니라 다들 이 정도 있으시지 않나요? 현금은? 현금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 증시 안정자금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왜냐면 증시 안정자금은 원래 주가가 많이 내려서 패닉이 와가지고 증시가 막 밑바닥을 치려고 그럴 때 들어오는 게 증시 안정자금으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네, 막 이럴 때 코로나 이럴 때, 뭐 금융위기 때 이럴 때 들어오는 게 증시 안정자금을 알고 있거든.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즉 뭐 일정 수준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건데, 지금 위에서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증시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그래도 짧지 않은 순간을 하긴 했는데 못 본 게 되게 많습니다. 처음 보는 것 같아. 나도 처음이요. 네, 저도 처음입니다. 그래서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박스권 이론에서 매수하실 때는 자, 박스 하단에서 매수하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을 때, 돌파가 나오려고 할 때 이럴 때 이렇게 모아 가시는 전략도 좋아요. 네,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하시는 거 괜찮아요. 대신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모아서 가시는데 이렇게 가시면 돼요. 저도 박스권 매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횡보 박스 아시잖아요. 횡보 박스라면 기다림이 답이요. 자, 추세를 돌리면서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옆으로 누워주는 데가 있어. 저 아래쪽 지지선이 나와요. 밑으로 내려가기는 애매한데 올라갈 건 많이 열렸어. 이러면 횡보 박스에서 매수를 많이 하죠. 이런 것들, 네,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네, 자체적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개인들이 들어와서 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ETF가 들어오면 얘네들은 LP잖아요.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이기 때문에 이 ETF가 들어오게 되면 ETF를 어떻게 해야 돼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거 아닙니까? ETF를 얘네 팔아야 되겠죠. ETF를 개인이 사니까 기관들이 ETF를 팔아줘야 돼. 팔면은 어떻게 돼요? 이 빈 공백을 누구로 막 메꿔야 되냐면 종목, 이 구성 종목을 사줘야 되는 게야. 그래서 요거를 팔아가지고 요거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매수가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금융 투자가 매도로 잡힌 이유는 뭐냐? 개인들의 매수가 약해졌거나, 네. 금융 투자의 매수가 약해졌거나, 개인들의 매수가 약해졌거나, 아니면 금융 투자가 야, 더 이상은 못 받아주겠는데?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털고 있거나, 즉, 매도가 더 많아지거나, 이 부분이고, 아니면 둘 다 나오고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리하야, 금융투자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금융투자가 지금 매수를 많이 해놔가지고 물량이 빵빵합니다. 이 상태에서 차익 실현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건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보시면, 다 비차익 매도에 프로그램 보시면, 거봐,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머리카락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저의, 네, 생머리입니다. 네. 가발 아니에요? 가발? 옛날에 가발이 이렇게 하던가? 어떻게 해야 돼? 머리까지 이렇게. 가발 아닙니다. 네. 비차익이 많이 들어왔어요. 비차익은 그냥 던지자거든. 던지자! 네. 던지자 해버려가지고 던지는 거라서, 요거는 그냥, 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냥 막 던져버리는 거라서 요거는 사실적으로 보면은 그냥 시장 생각하지 않고 야, 차익 매도 들어가, 이거 리스크 관리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얘네들도 깜짝 놀랐겠죠. 어제 이런 거 서킷 브레이커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겠죠. 서킷 브레이커는 보통 고점에서는 잘 안 나와요. 변동성은 크게 나오지만 고점에서 나온 적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변동성은 있어요. 뚝뚝뚝 떨어지거나 뭐 걔 며칠 빠지면서 변동성 뭐 5% 6% 나오는 변동성이 있는데, 이렇게 서킷까지 떨어지는 형태의 변동성은 사실 고점에서 본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없다고 생각될 수가 있겠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물론 이게 8%로 저거 됐기 때문이지만 어제 12% 빠진 거 아닙니까? 네, 코스피 12% 빠졌죠. 네, 12% 빠져. 이거 12%가 이게 말이 되냐? 사상 최대 아닙니까? 네. 근데 고점에서 나오는 이 12% 매도는 처음이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가 엄청나게 내려온 것도 깜짝 놀랄 일이긴 하지만 12%가 빠지는 게 고점에서 나오는 거는 처음 봤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쌓아놨던 물량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구간이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거 리스크 관리 해야 되겠다. 네. 리스크, 최대치는 아닙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오른 거는 두 번째예요. 이거보다 더 오른 적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리스키한데, 나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되겠어. 한 번 더 맞으면 뒤질 것 같은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가발이 아닙니다. 가발이 아니에요. 네. 쥐어 뜯어야 되겠나? 가발이 아닙니다. 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얘네들도 뜨거워 하기 때문에 차익 매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덜어내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간이 됐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개인들이 오늘 아침에 많이 매수를 하시더라고. 매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는 매수하지 말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왜냐?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유료방송에서 설명해 드렸던 거 그대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침이었어요. 자, 여기는 처음에 3%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짱대 항목 나오니까 야, 이거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었겠냐 싶었겠지만, 사실은 너무 높게 시작하니까 늦게 출발을 했어요. 전부 다 뭐가 됐느냐? VI가 걸려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10%로 시작한 거야, 처음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수는 안 되고 요 자리에서부터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자, 10%에서 시작하면 제가 바로 문자 보내드렸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내드렸느냐? 아이고, 오늘은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네요. 매수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네. 왜요? 12% 내리고 10% 올라갔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야, 오늘은 20% 가자. 자, 올라가는 거는 참고로 서킷 브레이커가 없습니다. 네. 올라가는 거는 참고로 서킷 브레이커는 없어요. 그래서 20%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봐, 어제 살 걸 아쉬웠던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사고 그냥 네, 뭐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 아침에 수급이 빠지죠. 금투가 빠져버리고 막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뭐가 됐느냐?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바로 바뀌어버리죠. 어제는 외국인이 조금 사는 거가 됐잖아요. 근데 개인들이
오늘 딱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 간만 조금 보여주다가 야 우리도 살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바로 바뀌어버리잖아. 외국인들 처음에는 샀다고요. 이렇게 매수를 기관들은 팔았지만 매수를 하고 있다가 나 이제 야 니들 샀냐? 바로 바뀌어버리죠. 뚝 떨어지는데 자 여기 봐보세요. 요까지 빠졌다. 요까지 빠졌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몇 프로냐? 마이너스 4에서 5%쯤 된단 말이에요. 종목으로 치면 더 많이 빠지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단타 들은 애들은 이게 아닌가? 손절. 왜냐면 단타하는 사람들의 숙명이야. 단타하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3에서 5% 안쪽에서 손절한다. 왜냐면 걔네들은 손절의 원칙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여기서 걸려드는 거지. 그 다음에 또 올라가죠. 또 사. 그럼 3시에 또 때려버리죠. 그럼 이제 걱정의 순간이 오는 거죠. 물론 시간외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더 해가지고 시간외에서는 좀 더 올랐어요. 뭐 삼성전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올랐습니다. 근데 현재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내일도 올라가면 다행일 수도 있죠. 네, 근데 내일 최악의 상황은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최악인 거고 만약에 내일 안 올라가고 그냥 빠진다면 어떻게 할까? 매도가 나옵니다. 이게 문제지. 다행인 것은 오늘은 지지가 됐어요. 삼성전자 19만 원, 뭐 코스피 지수 5,550포인트, 5,500포인트 다 지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는 없어. 그러니까 팔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게 뭐냐? 5,000포인트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외로워도 슬퍼도 흔들어도 때려도 나는 안 팔아. 이게 될 수 있는 거지. 네. 그럼 버티고 버티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버티는 건 좋은데 5,000포인트 깨지면 조심하자. 네. 5,000포인트 깨지면 조심하자. 그리고 남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남들하고 얘기하지 마. 자, 더 떨어질 거야 하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올라버리면 욕합니다. 네. 욕한다고? 근데 야 버텨 했는데 떨어지면 욕합니다. 근데 만약에 야 더 사야지 했는데 오늘 올랐어.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잘해서 한 거야 이렇게 나오지.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뭘 해도 욕먹는 게 주식으로 조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욕을 즐기는 사람들. 내 욕쟁이 성투사잖아. 욕바지. 욕바지라고 어제 누가 나한테 욕바지라고 했는데 욕바지의 어떤 이런 멘탈을 가진 분들은 해도 괜찮아요. 욕해도 좋아. 난 오히려 욕해줘. 너 더 해줘. 막 이럴 수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네, 마음껏 하세요. 그러면은 아주 그냥 쾌감을 느낄 거야. 아웅 욕했죠. 더 좋아. 막 그러면 네,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물어보면 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혼자서만은 즐기시고, 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거야.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네 탓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야 어쩔 수 없잖아요. 나는 뭐 직업인 거고 방송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말은 하지만 그래도 마찬가지잖아요. 주가 막 올라가서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티가 나는 수익률 같은 경우는 뭐 비중도 많은 데다가 수익도 많이 났어 해가지고 수익이 그런 경우는 그래도 성투자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거 아니고 뭐 한 20-30% 정도 뭐 한 30-40% 이렇게 해서 뭐 수익이 좀 나신 분들은 그냥 야 나도 이 정도는 할 줄 알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그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안 되면 야 성투사 너 믿다가 망했어 이씨. 근데 이렇게 되는 거고 잘 되면은 그냥 역시 나는 천재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현금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장이 떨어지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내가 지금 현금, 네, 영어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캐시라고 그러죠. 오늘 또 기가 막히구나. 영어도 이렇게 잘하네. 야, 도대체 못하는 게 뭐야. 네. 중국어로 뭐라고 하지? 시엔찐. 네, 중국어로는 시엔찐. 영어로는 캐시. 한국어로는 현금. 이야, 3개국어 바로 때려버립니다. 네. 자, 그런 거야.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가 떨어지자 밑에서 내가 사줄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주가가 와장창창창창창창 떨어져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바사사사사삭해질 때까지 빠지고 올라가나 그러면 또 빠지고 올라가나 그러면 또 빠지고 이게 하락장이에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현금 들고 지쳐버려.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건 뭐냐? 적당한 시점에서 사이클 나와서 살짝 조정받고 또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지길 바라면 안 돼.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바라면 안 되고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어쩔 수 없는 거. 하락장은 피할 수 없는 게 있잖아. 피할 수 없는 하락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이런 거 피할 수 없는 하락. 이게 나와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5,000포인트가 깨지면 나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조금 더 팔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인버스를 확장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5,000포인트가 깨지면. 네. 근데 5,000포인트가 깨지길 별로 바라는 건 아닙니다. 네. 바라지 않고 그냥 가면 좋겠어요. 그냥 가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도 리스크 관리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때도 주식을 많이 팔았었죠. 팔고 현금 비율을 늘렸다가 다시 늘려가지고 수익을 더 낸 거잖아요. 네. 이 상황이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주식수를 또 늘려. 네. 주식의 숫자를 또 늘리는 것이야.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아, 그건 다릅니다. 몇 개월 정도가 아니라 저는 무조건 시세입니다. 네. 무조건 시세입니다. 그 현금 들고 있는 게 정말 어렵지. 여러분들 현금 들고 저처럼 하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너무 잘하실 것 같은데 저는 현금을 아직 안 쓰거든요. 그냥 처박아 놨어요. 매매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매매를 열심히 하시잖아요. 저보다 더 많이 하시더라고. 더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현금 조금만 더 들고 계시면 좋겠는데 현금을 더 보유하시고 사지 마시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사시잖아요. 이건 좀 쉽지 않지. 네, 쉽진 않아요. 자, 시세에 따라 다르다는 거. 주가라는 것은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하는 거거든요.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내가 샀는데 한 1, 2주 만에 올라가가지고 시세가 끝나버릴 수도 있죠. 그럼 팝니다. 그럼 팔아야죠. 왜냐면 떨어질 테니까. 근데 그냥 계속 가는 거야. 막 삼성전자 같은 경우처럼 계속 가버려. 그럼 그냥 가고 가는 거야.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단계까지. 네. 내가 계산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그냥 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대응인 거죠. 그게 저의 매매 방법이다. 그래서 얼마나 보유하시나요? 장기 투자는 얼마나 하시나요? 삼성전자만 한 2, 3년 해버립니다. 네. 그동안 계속 사버려요. 왜냐면 이거는 확실히 간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종목들이 하다 보면 나와요. 네. 확실히 올라간다는 그런 확신이 드는 종목이 있다고. 그런 애들은 계속 태우는 거야. 그냥 막. 네. 그래서 비중을 뚱뚱하게 키워가지고 팔아먹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현금을 들고 있는 이유는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갈 때는 공격적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지만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현금을 더 보유하고 인버스로 더 갖고 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다시 나올 때 뭘 한다? 매매를 진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스마트한 성투 전략이죠. 성투. 그것이 바로 ST 전략이다 이 얘기야. 네. 이거는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못 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냥 모르겠다 따라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근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냥 알아서 해드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그냥 돈이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통장에 돈이 너무나 많아요. 어찌면 좋죠? 네, 그러면서 그냥 사볼까? 자, 여기 한번 맛보면 안 돼요? 마약 같은 거야.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처음에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볼만 하거든. 근데, 아씨, 이거 심심한데 하나 사볼까? 뿅 하면 재밌거든? 뿅, 뼈뿅, 뿅, 뿅 하다 보면 돈이 없어. 그러면 이제 주가 빵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탱이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 주식은 원금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리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10년에 지금도 2천만 원인지 모르겠는데 10년마다 2천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20년이 되면 4천입니다. 얘가 지금 17살이거든요. 한참 전에 얘가 10살 되기 전부터 했거든요. 그 원금 4천 되려면 아직 멀었다는 거. 네. 엄마니 비사시님 슈퍼챗 2만 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개미 채털기에 당하지 말고 엉덩이가 돈을 벌어줍니다. 지루한 박스장 다같이 잘 견디세요. 단풍이 간식 사주세요. 엉마니님 슈퍼챗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단풍 요즘에 먹성이 좋아져가지고 몸무게 점점 찌고 있어요. 요즘에 그냥 코 골고 잘 맨날 네,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아이들 거는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10년에 지금 5천원 늘었나요? 예전에 2천이었거든요. 10년에 2천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원금 2천만 원이면은 여러분들 내가 한 달에 지금 얘한테 많이 안 줘요. 25만 원씩 넣어주거든요. 네, 근데 제법 쏠쏠합니다 지금. 네. 돈이 제법 많이 벌렸죠. 자, 내가 넣은 원금 말고 벌어들인 돈은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건 의미가 없고 내가 넣어준 돈만 보면 되는데 아직 원금 4천이 안 됩니다. 얘가 지금 17살인데 네, 이제 3년 동안 열심히 부어도 4천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런 전략을 세우고 가셔야죠. 네, 성인이 되면 다시 5천까지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성인 되면 돈을 조금 더 줘도 되겠지? 네. 신고 하나 안 하나 뭐 상관이 없습니다. 뭐 하고 싶으면 해라. 네, 너 뭐 와서 조사하려면 해라. 저는요, 세금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 깨끗합니다. 나는 세금을 안 낸 것도 없고 누락도 없고 뭐 뻥치기 한 것도 없고 조사해서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100만 원 벌어서 90만 원 세금 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딱 보시면 굉장히 뭔가 카리스마 쫙 보이지 않나요? 뭔가 샤프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이면서 네, 이 사람 뭔가 좀 범접하기 힘든 아우라가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에헴. 스타버스님은 바쁘실 수도 있죠? 네. 진짜 삐졌나? 설마 삐질 사람이 아닌데 옛날부터 계속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 옛날에 그런 거 생각난다. 아들아 돌아와라 빤스 빨아놨다 뭐 그런 거 있잖아. 엄마 빤스 줄여놨다 아빠 빤스 빨아놨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야 스타버스는 안 삐집니다. 안 삐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삐질 거였으면 옛날부터 내가 그 유튜브에다가 계속 그랬잖아. 방송할 때도 그때는 유료 방송 듣고 계실 때였어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만 두셔야 되겠는데 유료 방송 그만하셔야 되겠는데 막 계속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잘 오시잖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네. 야, 삐지면 나도 같이 삐져버릴 거야. 네. 어서도 오세요. 네. 같이 삐지면 돼. 같이 삐지면. 그러면 서로 중화되지 않을까요? 너 삐졌냐? 나도 삐진다. 그럼 서로 이제 도끼를 품다가 중화가 돼가지고 네, 룰루랄라 되지 않을까요? 아이들하고 전쟁이에요? 아들 학교 가서 요즘에 많이 해방되지 않았어요? 육아 해방 아닙니까? 요즘에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네, 아이들 학교 가서 얼마나 좋아.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네. HMWMS8LJ님 슈퍼챗 5,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시황 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슈퍼챗 고맙습니다. 네, HM우님 슈퍼챗 고마워요. 네, 자 여러분들 저의 머리를 보지 마시고 오늘 내 넥타이 맸다는 것도 좀 주목해 보세요. 넥타이, 빨간 셔츠 넥타이. 네, 주가 상승 기원. 네, 오늘 넥타이도 맸다는 거지. 자, 아무튼요 원래 뭐만 해도 힘들고 원래 내가 제일 힘들어 세상에서.
네. 내가 제일 힘든 겁니다. 내 손톱 밑에 들어있는 가시가 남이 몽댕이로 두들겨 맞는 것보다 더 아픈 법이요. 왜냐면 다 나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네. 아이가 그냥 거식이면 뭐지? 아이들이 방학이면 방학이어서 힘들어. 학교 가니까 학교 가서 힘들어. 네. 이거 그냥 주말이면 주말이라서 힘들어.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와가지고 또 밥 달라고 해도 또 힘들어. 네, 와이프가 그냥 남몰래 백 샀다고 또 그냥 하다가 들켜가지고 또 힘들어. 막 다 힘든 거야. 원래 힘든 겁니다. 아, 전에도 흰머리는 많았어요. 이게 유전이어가지고, 네. 이게 여기가 똑똑해서 그렇대요. 이렇게 흰머리가 있는 게. 근데 이게 여기는 앞머리는 내가 안 쓰나 봐. 앞머리는 흰머리가 없네. 진짜 희한하네. 네. 대체적으로 흰머리가 많이 나오네. 어렸을 때 한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한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한약을 너무 좋아해. 한약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이 한약을. 제가 예전에는요, 이거 찜통 큰 거 아세요? 찜통 큰 거? 우리 엄마가 나 어릴 때는 한약을 이렇게 찜통에다가 이렇게 잔뜩 끓였어요. 여기다가 뭐, 당귀 감초 해가지고 한약재를 잔뜩 넣고 이 큰 찜통 여기다가 그냥 네 이거 왜 요즘에 꽂는 그 정수기에 그 거꾸로 꼽는 거 있죠? 이 통 2개 들어가는 거 이 큰 데다가 끓여요. 그러면은 그거를 내가 그냥 맨날 그냥 네 사발로다가 퍼마시고 그랬더니 흰머리가 이렇게 나버렸네. 기러기 아니죠? 네. 기러기 아닙니다. 웬 기러기? 네, 그건 난 갈매기인데. 난 제비야, 강남 제비. 사모님, 네, 한번 땡기실까요? 네. 뭐지 그게? 네, 슬로우 고고, 퀵, 네 그런 거. 네, 네. 원래 솔직히 여러분 주식 방송을 듣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만 들으려고 주식 방송을 듣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방송을 듣는데 맨날 그냥 경제 지표만 얘기해 놓고 그래서 이겁니다.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 뭐 그냥 그런 얘기만 주구장창 들으면은 뭔 놈의 재미가 있고 뭔 놈의 감동이 있고 뭔 놈의 그런 게 있겠습니까? 네? 모든 것은 말이죠. 다 생활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야. 네, 내가 길을 가다가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 보고 저것은 나의 주식이 떨어지는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을 또 들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야. 그죠? 제비들은 원래 그리고 사모님 안 그러죠? 사모님이라고 그러면은 얘는 제비에서 탈락이 되는 겁니다. 멘트가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누님? 누나라고 해도 안 돼. 누나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선수들 있죠, 선수. 그 호빠? 네, 그런데 선수들 누나 그러지. 우리 제비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 우리 제비가 아니라 나는 제비가 아니니까. 네, 제비들은 그렇게 하면 누님 그래야 돼. 누님. 에이 정말 왜 이제 왔어? 막 그러는 거죠. 네, 기다렸잖아. 막 그런 누님 이렇게 해줘야지 좋아해. 왜냐면 제비들의 상대는 누구냐? 아가씨나 네 젊은 미씨가 아닙니다. 우리 네 아시죠? 네. 바로 그거예요. 네. 근데 여성분들은 대부분 그냥 오빠 그러잖아요. 오빠. 그 남자들은 어린 남자나 나이 든 남자는 무조건 오빠 하면 다 죽어. 네. 오빠 그러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다른 거야. 네. 아시겠죠? 이런 것도 다 삶의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걸 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봐. 이무기가 됐나봐. 모르는 게 없네. 네. 자, 내일은 주말입니다. 내일은 주말이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대한 부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안에서는 움직일 것 같아요. 내일 뭐 크게 뭐 변화가 있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 한 가지 걱정스러운 거는 네. 이란이 휴전을 원한다는 게 이제 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렸고 주고받고 열심히 하고 있고 크루드군 들어와서 지상군이 터치고 있고
그리고 살짝 유가가 올라왔고 환율도 올라왔어요. 애매하죠. 금융투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도하고 있고 선물도 매도하고 있어. 요렇게 돼버리니까 네, 지금 하락할 만한 건덕지는 굉장히 많은데 개인들이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네, 요게 아마 핵심이지 않겠나. 그래서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뿜어내버렸기 때문에 과연 저기 첫 번째로 떨어진 저거를 잡아먹으러 올라갈 것인가. 올라가면은 때리면은 이거는 문제 있는 거거든요. 올라가려고 하냐 때린다. 이거 문제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올라갔다가 떨궈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누나가 좋으신 분들은 아직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겠죠. 네, 아니면 아직 외로움이 없는 분들인가? 보통 그런데 오시는 누님들은, 네, 우리 누나들은 어떻게 해요? 네, 대부분이, 네, 외롭잖아, 외로워. 네, 외로워. 아이들도 크고 막.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올인하지 마라. 이게 삶의 지혜야. 아이들에게 올인 금지. 네, 올인 금지. 왜?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나중에 갱년기가 올 때 심하게 힘들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아이들에게, 남편에게 나의 삶을 올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이제 늙어서 뭐 회사 나가고 뭐 신혼 때는 그렇게 알콩달콩 사다가 남편은 이제 점점점 바빠지지. 그다음에 아이들은 이제 훌쩍 커가지고 나가버려. 그러면은 엄마 혼자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나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괜히 슬퍼진다는 이 얘기요. 바로 이러한 누님들이, 네, 제비의 타겟이 되는 거죠. 누님 외로우세요? 나하고 오늘 양봉 한 장 때려봐. 네. 바로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여성분들, 아이들이나 뭐 집안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각자의 취미를 가져라,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남자들도 마찬가지. 남자들은 언제 힘드냐? 퇴직하고 나서 힘듭니다. 그리고 아줌마들이 맨날 하는 말들이 있어요. 아유, 이 양반 또 전화했네. 그냥, 아이고, 왜? 거기 밥 있잖아. 먹어. 그냥, 이 자식, 뭐 나가지도 않고 맨날 따라다닌다고 그러지. 왜 그래? 왜 그러죠? 남자들은 퇴직하고 나면 집안에 있는데 집안에서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누라 뒤만 졸졸졸 따라하면서, 여보, 뭐 어디가? 뭐 해? 어디가? 밥은 언제 먹어?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누군가 와가지고 오빵 그러면은 그냥 홀랑 넘어가는 게야. 네.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요. 시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도 마찬가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졸졸졸 따라다니지 마세요. 졸졸졸 따라다니지 마시고 돌아설 수 있어야 확 돌아서고. 삼성전자 내가 그렇게 좋아했지만, 야, 삼성전자 이제는 아닌 것 같아. 난 팔아야 되겠어. 과감하게 돌아서 삼성이 아니라 사성이라도 팔아먹는 거지. 그죠? 그것이 주식입니다. 네? 그것이 주식이야. 내가 지금은 확 수익 나니까 좋아요. 얘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뭔가 이상해 보인다. 바로 팔아버릴 수 있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식이다. 그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주식을 하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한눈을 팔아야 돼. 어떤 거요? 이놈을 가지고는 있지만 다른 놈들 뭐 좋은 거 없나? 네. 쳐다보라 이 얘기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삼성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의 계산 영역을 넘어섰습니다. 네. 저의 계산을 영역을 넘어섰어요. 저는 원래 여러분들한테 12만 원의 목표 주가를 말씀드렸던 사람이죠. 얼마 있을 때 5만 원일 때 12만 원까지는 갈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홀딩하시고 기회되면 자꾸 사세용. 비중을 많이 사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었던 게 삼성전자인데 이때는 HBM이 잘 될 것이다. 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 재료가 다 나왔어요. 그 재료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근데 뭔가 시장에 좀 더 미쳐 있는 것 같아. 생각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아. AI가 좀 더 빨리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15만 원을 올렸잖아요. 15만 원도 사실은 계산이 잘 안 되는 영역인데 그래도 상황을 봐서 여기까지 올린 거고요. 그래서 팔아먹은 거지. 이 이상은 모르겠다. 제 얘기를 할 거. 네.
왜냐면 나는 계산이 안 되는 거는 매매하지 않아요. 분석이 안 되는 건 매매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거는 눈 감고 이렇게 더듬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더듬는데 우연히 좋은 걸 만지면 상관없지만 이상한 거 만지면은 짜대기 만든단 말이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반도체 가격 올린다, 디램 가격 올랐다.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 네?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안 산다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쪽 뭐 PC 만드는 쪽이나 이런 쪽에 물건값이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지금 DDR5 32기가 램이 88만 원? 네? 이렇게 나온다며.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D램 가격이 80만 원이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메모리 가격이 80만 원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안 삽니다. 저는 안 산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뭘 찾느냐? DDR5가 아니라 DDR4.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컴퓨터에서 뜯어가지고 아껴놨던 램. 숨겨왔던 나의 바로 그 램을 찾는 게야. 그래갖고 그거 갖다 꽂아요. 아니면 중국산 메이커 아닌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맨날 네 맛있게 드시고 있는 쌀밥인데 쌀이 지금은 얼마예요? 10kg에 5만 원이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50만 원으로 됐대요. 그럼 나는 밥 안 먹어. 쌀 못 삽니다. 밥 못 먹고 한우 먹을 거라 이거야. 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수요와 공급의 원칙. 경제학 원론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거. 이건 여러분들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되는 거. 가격에 따라서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기야. 네? 이렇게 쪼물떡 해가지고 야 비싸니까 너는 조금 더 저쪽 가 있어 해가지고 그냥 이쪽에다가 다른 거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 잘 생각해 보세요. 쌀 소비가 줄어듭니다. 만약에 고기값이 많이 올랐어. 한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 밥이나 먹어야지. 네? 이것이 무엇이냐? 경제의 원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도 싸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쌀값이 쌀이 뭐 비싸면 한우나 먹고 고기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네. 방법이 없잖아요. 두쫑쿠 비싸니까 어떡해요? 오늘 머리를 감았어. 머리를 감았어. 찰랑찰랑해요. 네. 샴푸 샤랄랄랄랄라 샴푸. 네, 랄랄라 샴푸했지 오늘. 네, 바로 샴푸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삼겹살 비싸지면 삼겹살도 못 먹어요. 자, 이 모든 것이 무엇이다? 가격이 비싸지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 시장 원칙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게 바로 시장의 원리죠. 즉 주가도 마찬가지야. 많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안 삽니다. 왠지 살 것 같죠? 하지만 안 삽니다. 왜 안 사요? 많이 올랐다는 인식이 있고요. 비싸다는 인식이 있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요. 그럼 사잖아. 매수가 없으면 누가 많아지죠? 매도가 많아집니다. 그럼 주가 떨어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칙, 시장의 원리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투자의 비밀이죠. 뭐 별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식 투자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 뭐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지표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근데 우리는 그런 공부를 지금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식 공부를 시작해. 자, 요이 땅 해가지고 자, 한 5년만 배워봐. 그러면 이 정도 할 수 있어. 5년 배우다가 우리는 속 터져 죽는다 이 얘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렇다면 뭘 하면 되겠어요?
방법은 수많은 게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그냥 투자하시면 되지 뭐. 그거 방법으로. 근데 나는 완전 생초보에다가 공부 싫어. 공부 안 해. 모르겠어. 네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경제 지표 이런 얘기 하지 마. 경제 뭐 이런 거 모르겠어. 뭐 무슨 뭐 CPI니 PPI니 뭐 PMI니 뭐 이런 개 같은 소리 하지 마. 영어 쓰지 마. 막 그런 뭐 계산하지 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간단한 거에서 수익 내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모른다고 수익 안 내면 되겠습니까? 모른다고 투자 안 하면 되겠습니까? 모를수록 투자해야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거 하는 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라. 올라가는 거 보고 사자. 변화가 나오는 변곡점에서 사자. 자, 위에 올라가면 내려오죠? 내려갔다가 올라가겠죠? 자, 그 타이밍만 보자. 사이클은 돌아간다. 사람만 있어라. 제일 쉬운 거잖아. 사람만 있어라. 돈 많이 벌었으면 챙겨라. 지켜라. 네. 주가 떨어질 때 사지 말고 올라올 때 사자. 많이 올랐으면 일단은 톡 껴라. 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어려워요? 나는 그래서 주식을 어렵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뭐 맨날 뭐 무슨 이렇게 뭐 무슨 이거 피보나치 이런 거? 피보나치요 이게? 이런 거 그려가지고 막 그냥 몇 퍼센트 올랐죠? 요만큼 갈 거예요? 이 퍼센트 보이죠?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아니야 50%고요, 62%고요. 뭐 이딴 거 얘기하면서 막 하고 막 볼린다면도 막 시끄럽게 이렇게 해놓고 막 구름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일목균형표 점 찍어가면서 막 이런 거 하다 보면 머리가 다 빠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좀 쉽게 보자. 쉽게 해보자. 맞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 가장 기본적인 거. 여러분들 되게 쉬운 거 하나 해봐요. 매일 아침 7시에 나는 냉수 한 컵을 마시겠다. 처음에 일주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맨날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전부 다 가능했다면 모두 다 장수하고 모두 다 자기관리 뛰어나고 모두 다 똑똑하고 모두 다 최고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지. 왜 그러냐? 주변 환경이 나를 가만두지 않아. 어머! 이 잘생긴 사람은 누구? 오빵 나랑 놀러가. 그러면 그러면 가야지. 네? 너님 오늘 어때? 그러면 같이 가야지. 그죠? 네. 그러다 보면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변화가 생기는 거지. 자, 오늘 주가가 빵 하고 치솟았어. 그냥 내 마음속 저 밑은 깊은 곳에 흑염룡이 솟아 올라가가지고 그냥 오늘 주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살려고 딱 달려들면 어떻게 돼? 왔다 호구 왔는가? 확 그냥 귓방만 때리고 자빠라지는 거죠.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그런 걸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면서도 이걸 몰라. 왜냐하면 제비가 뭐라 그래? 누님? 정말로 사랑했구먼요? 그러면 이것이 그냥 사랑인 줄 알아. 제비는 그냥 한 말이거든. 그럼 헤어지고 나서도 정말 걔는 나를 사랑했었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그런데 속고 또 속으면서도 자꾸 가는 이유는 그거의 본질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절대 친절하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여러분들을 관심 없어. 네. 누구에 관심 있죠? 여러분들의 돈에 관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세뇌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뇌. 믿습니까? 믿습니까? 해드리는 거야. 믿습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믿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한 번 더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지. 문자 한번 받을 때마다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네. 그러면서 참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방송 한번 들을 때마다 그런 거죠. 근데 아파봐야 조심성이 생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22년도에 그렇게 많이 아팠었는데 2024년도에도 그렇게 많이 아팠었는데 다 까먹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여성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무엇이다? 출산의 마법이죠? 네. 다시는 애기 안 난다. 이런 개 같은 내가 경험들을 해야 되냐? 이렇게 아파서 내가 해야 되겠냐? 너 남편 머리끄댕이 붙잡고 너 이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라고 해놓고 나서 애기가 엄마 밥 줘 그러면 이게 그냥 이쁘고 귀여워갖고 애를 또 어느새 또 낳고 있네. 어느새 또 배가 불러있어.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네.
자꾸 잊어버려. 고통스러운 건 자꾸 잊어버리고 힘든 건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냐면 지금 내가 마음이 편하면 늘어지게 되어 있어. 고통의 그치를 몰라. 그래서 어떻게 그랬어요? 와신상담. 와신상담이 뭡니까? 와신상담. 상담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와신상담. 누워있다는 얘기야. 뭐를요? 몸을. 그러면 이 담은 뭐야? 웅담. 곰에 쓸개요. 핥으라 이 얘기입니다. 볏짚 위에 누워가지고 곰에 쓸개 핥다. 곰에 쓸개 얼마나 핥겠습니까? 얼마나 그 쓰겠습니까? 근데 몸에 좋으니까 핥았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네? 쓸개가 그렇게 몸에 좋다며. 그래서 그래서 핥은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엄청 쓰단 말이야. 쓴 거를 핥으면서 그 다음에 내가 일부러 편안한 데서 코요식하면서 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외양간 그 집더미 위에 누워가지고 곰슬개를 핥으면서 복수를 해야지. 그래야지 안 잊어버린다니까. 네?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절대 과거의 그 아픔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 실수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실수는 또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 내가 지금 들어가는 자리가 혹시 실수하는 자리가 아닌가?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이 다음엔 내가 왠지 물릴 것 같은데? 그럼 물린다고. 네. 데자뷰가 팍 오면은 그냥 바로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리다. 그리하여 제가 이번에 특강할 때는 이런 심리 강의들을 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제가 뭐 그냥 우스갯소리를 얘기해 드린 거지만 이거 한 번씩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웃고 즐기는 게 아니라 투자의 거의 90%는 심리라고 했어요. 심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자금의 이동이 하루 움직였다고 해서 코스피가 코스닥으로 넘어간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야 이쪽 가니까 저쪽 가자 저쪽 가니까 이쪽 가자가 아니라 시장이 이제 대형주가 빠지기 시작하면 개별주장이 올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개별주장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개별주장이 오게 되면 그러면 중소형주가 뛰어다니겠죠. 그럼 코스닥장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개잡주의 세상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을 어렵게 보면 계속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려운 지표를 자꾸 얘기하려고 그러고 뭔가 어려운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걸 이해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특강은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지금은 특강만 따로 들으실 수 있잖아요. 그죠? 특강만 따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또 놀랍게도 리포트와 특강 동영상이 따로 있죠? 네. 그래서 요거 우리는 여기 특강하고 있을 때 VIP 회원님들은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네, 쇽쇽쇽 빼보시면 되고, 네. 그러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이제 라이브로 하는 게 있잖아요. 종목 라이브는 요거를 녹화 떠서 라이브가 끝나면 그날, 네, 업로드를 여기다 또 엎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섭섭하지 않겠다 해드립니다. 네. 머리를 많이 쓰고 있어요. 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 이미 지지난주부터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만들기 시작해서 열심히 지금 제작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네. 기대하세요. 이번에도 또 여러분들, 네. 너무 오래는 안 할 겁니다. 네. 너무 오래는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성투자 특강하면 벌써부터 그냥 경기를 일으키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래서 이번 특강할 때도, 일단 이렇게 약간 이번 특강은 컨셉을 물론 이제 유망 업종도 잡았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주가가 좀 떨어지니까 매수할 만한 것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오르고 내리고 하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저한테 심리 강의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걸 아셨던 건가 싶은 생각도 좀 있어. 그래서 그쪽 부분들을 조금 뽑아가지고 이번에 좀
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구성하면 되는가, 어떻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가, 또 현금 비중을 어떻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들으시면은 아마 변동성장이 왔을 때 대응하기 상당히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등등등등 여러분 납득하실 수 있게끔 설명드릴 거니까 그런 것들 체크하시고 네. 공부는 사실 끝이 없어요. 네, 저도 그냥 매번 새로운 게 나오고 매번 이런 게 나오고 하면은 맨날 공부하거든요. 공부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끄집어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네?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나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주식 처음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나도 성투사 너한테 한 달만 들으면 되겠냐? 안 된다고. 2달만 들으면 되겠냐? 안 됩니다. 1년 들어도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왜 안 되느냐? 사실 저는 원리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데 적용을 못 해.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경험이 쌓여야 돼요. 경험은 사실 솔직하게 제가 전달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론적인 부분들은 내가 열심히 만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경험을 할 수가 없죠. 여러분 뭐 이렇게 물을 마셨더니 여기 모가지가 좀 촉촉하니 좋아요. 이거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지금 사실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한번 뒤지게 당해봤잖아요. 네. 크게 당해봤잖아. 난 그래서 여기에다가 많이 희망을 걸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가 내려오기 전에. 여러분 다 당해봤잖아요. 그거 자꾸 반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올라면 이제 피곤할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거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VIP 가입은 88TV에서 하실 수 있는데 플라토님은 방송을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으시는 분이라면 조금 고민을 좀 하셨다가 무방을 먼저 듣고 하세요. 지금 요거 88TV가 있는데 88TV에 보시면 내가 또 여기다가 또 이제 이걸 딱 막아놨잖아. 딱 해놨잖아요. 이렇게. 자, 저는 항상 이제 이 자리에 고정이 될 겁니다. 네, 여기 자리에 돈 주고 샀어요. 네. 돈 주고 산 건 아니지만, 네, 나를 이 자리에 계속 고정시켜주세요. 네.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 저는 항상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쭉쭉쭉쭉 내리면 여기에 또 딱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딱 있으니까, 요거, 네, 이거 볼펜이에요. 손이 아니고 볼펜이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지난달에 했던 이벤트가 똑같이 된 것 같은데 2월달 인기 혜택 그대로 늦지 않게 시작하래요. 그래서 화창한 봄이 찾아온다고 봄맞이 모시기 했는데 근데 똑같은 거예요. 3월 31일까지 하는데 요걸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88에 488 요거 이벤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강도 비슷해요. 특강은 19만 원이지만 2개월 연장하실 때는 19만 원 88에 19를 빼면 얼마지? 68인가요? 아니지 6 건가? 네, 아무튼 네 69만 원인가? 뭐 아무튼 네 79만 원인가? 79만 원이구나. 88이 되려면 아닌가? 이 계산이 왜 안 돼? 88 빼기 10 내가 이게 계산을 그러니까 큰 놈에서 아니 작은 놈에서 큰 놈 빼기 하지 말라고 그랬죠. 왜 그러냔 말이야. 지금 19만 원을 빼봐. 그럼 얼마요? 이게 7이니까 빌려주면 69만 원 맞잖아요. 내가 그 얘기 하려고 했는데 왜 69만 원 맞다니까? 그 얘기 했잖아요. 69만 원인가? 네가 지금 이게 주최 측의 실수지. 네, 실수야. 에휴, 아무튼 요거 이벤트 또 하고 있으니까 요거 하시면 되고요. 네. 리틀보이 FVT님 스티커 10,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태겠습니다. 리틀보이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이 타이밍에 슈퍼채팅이 나오는 거는 조금 조금 이상하다. 네, 아무튼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거니까요. 요 이벤트 하고 있는데 요 이벤트 안에 이게 뭐 88 정도 안에 특강도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VIP 하시는 분들 요 안에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 터틀맨님이 특강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강 방이 따로 생겨요. 그래서 VIP가 공식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냥 특강만 들으셔야 돼요.
문자는 보내드리지만 특강만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니까 참고하시고 요거를 하시려면 일단 88로 가시긴 해야 돼요. 어쨌든 간에 특강 공지는 다음 주에 올라오니까요. 다음 주에 올라오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때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거시기가 없다. 네. 자, 아까 그거가 어떤 그림이냐면 말이죠. 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펜 보이죠? 볼펜 요렇게 되는 요렇게 딱 똑같죠? 똑같잖아요. 이게 우리 살짝 웃어줘야 돼. 이렇게. 네, 바로 이 포즈예요. 네, 제가 다 필요한 거 다 해드립니다. 네.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니까 뭐 무증 영상이 안 돼. 그거 하니까 그 뮤직 영상 그거 틀었다가 저작권 그거 한다고 나와가지고 그냥 네 거시기 됐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네 그거 공지 이번 주 주말에 일요일 정도에 올라올 거니까 그때 보세요. 네, 풀 버전으로 보십시오. 재밌을 거야. 재밌을 거예요. 네, 그때 보시고 됐어. 이렇게 뮤직 그 떡떡떡떡 하는 거. 자, 한번 봤으면 됐어요. 뭐 자꾸 보여달라고 그래요. 안 돼. 옛날에 험진이 때랑 똑같은 것 같아. 자, 아무튼 풀 버전으로 풀 버전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제 짜깁기 영상을 그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는 해야 돼요. 공부는 해야 되는데 나한테 맞는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정말 중요한 거니까 요거는 네 처음부터 그냥 딱 보고 야 성수야 이 새끼 되게 웃기는 놈이네 깨네 뭐 방송을 이렇게 하지 야 이 자식 방송 들으면 아주 그냥 막 꿀단지가 넘쳐나겠구나 아닙니다. 유료 방송은 조금 더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유료 방송에서는 또 재미가 또 다른 재미가 있죠. 자, 그런 거니까 그 정도를 생각하시고 매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내일 보고 또 판단이 되겠죠. 내일 매수하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내일 매수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전달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5,000포인트가 깨지면 매수가 아니라 일단은 리스크 관리에 힘을 써야 된다는 얘기고 네. 그 다음에 6,000포인트를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생각을 또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 안에서는 일단 상황을 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고 업종을 골라야 되고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무엇이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주가 벌써 월급 종목이 나오는 때네요. 야, 월급 좀 한 달에 뭐 이렇게 이번 달 2월 달에는 제가 거시기 했죠. 네, 2월 달에는 네, 조금 늦게 들어서 그렇구나. 이번에도 만기 지나고 드릴까 봐요. 14일 정도에. 네. 14일 정도에 네. 그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주말에. 왜냐면 이번 만기도 큰 만기이기 때문에 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5,000입니다. 5,500 아니고요. 네. 5,000. 왜 5,000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늦게 왔어요? 자, 급락이 나온 시점에서 반등 나가는 포인트. 이 급락보다 더 빠지는 포인트는 데드라인이다. 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데드라인. 자, 급락이 나온 거 위쪽에 나왔을 때는 저 급락에 대한 포지션을 다 흡수했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급락보다 더 빠진다? 그럼 이거는 데드라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문제가 있어요. 6,000 넘으면 공격이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고민을 해봐야죠. 더 올라가는가? 시장이 더 좋아지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매수를 조금씩 해볼까? 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5,000이 넘으면은 공격적인 인버스가 돼야 되겠죠? 자, 열어놓고 보셔야 돼요. 열어놓고. 시장을 열어놓고 어느 한쪽에만 딱 갇혀있지 마시고 야,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가면 어떡할 거예요? 무조건 내려간다.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어떡하실 거예요? 성투자가 잘생겼다. 이거는 그냥 정답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래 가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면 올라갈지 내려갈지 당장 내일 시장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답을 정해놓고 가면 안 돼요.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잘하는 투자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플랜 A, B, C, D, E, F, G, H, I, J, K, L, M, N까지 다 있다 그랬잖아요. 만기가 이번에 조금 네 걱정스럽긴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외국인 선물 매도가 계속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좀 피곤해요. 그래서 보통은 잘 안 보지만 지금 2월 달 만기 때도 살짝 걱정했는데 이거를 물량을 그대로 갖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누적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좀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거 만기 포지션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가지고 이번에도 롤오버가 나오면 어쩔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선물까지 같이 만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기가 상당히 조금 골치 아플 것 같다 생각이 좀 든단 말입니다. 네. 네, 쿼드러플입니다. 네, 개별 주식 선물까지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트리플 거식이었는데 이제는 쿼드러플, 네, 위칭데이래요, 위칭데이. 네. 그래서 옛날엔 그랬어요. 미친데이라고 그랬어. 트리플 위칭데이. 이젠 쿼드러플 위칭데이. 미친데이. 그래서 이게 변동성이 춤을 춘다고 그래가지고 미친데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하방 쪽 포지션이 조금 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만기가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매수세가 워낙 강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이 끝나버렸어. 어이? 전쟁이 끝나버렸어. 그러면은 하방 포지션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냥 주가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이죠. 다 휴지 만들기 전에 정리를 하죠. 포지션 정리를 하죠. 그냥 놔두면 휴지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요 구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긴장은 좀 하셔야 됩니다. 긴장은 조금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번 만기도 약간 큼지막한 만기에다가 그 다음 주는 또 바로 FOMC가 있어요. FOMC. 휴지 그냥 쓸모없는 거 되냐고요. 쓸모없는 거. 왜 주식 상장폐 되면 휴지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되냐 이 얘기요. 포지션,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만기가 돼버리면 포지션이 0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냥 놔둬버리면 휴지가 돼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포지션 정리를 무조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매도 포지션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그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한테 유리한 쪽으로 지수를 갖고 흔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아먹었단 말이잖아요. 그 얘네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가지고서 지수를 누르려고 하는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개인들 매수가 워낙 많아서 그렇지. 근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 금융투자가 매도로 돌아섰다는 거.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가지고 들어와도 금융투자가 같이 받아주지 않으면 외국인의 파산 공세를 개인이 커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지금 생각이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 상황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개인들이 올라오게끔 티사오님 스티커 2만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해피정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개인들이 올라오게끔 만들어서 주가를 띄운 다음에 지들이 높게 팔아먹으려고 마음먹었다라면 그럼 오늘 올라간 건 다 말짱 도루묵이죠. 이것이 바로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야. 왜? 나와봐야지 알거든. 외국 놈들이 이렇게 막 한다고 했는데 2월달은 거의 제가 한 80% 정도 확신하다고 생각했거든. 코스피만 해당되다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확신한다고 생각하기는 했는데 그냥 바로 그냥 콜 받아가지고 손실 줄인 다음에 그냥 넘겨버리는 거 봐. 와, 씨, 나 2월달에 미친놈들인가? 그날 만기날 삼성전자 3조를 사버리잖아요. 그 콜 땡기려고. 와, 씨, 그런 이게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근데 정부 입장에서도 나는 조금 이상한 게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길 바라는 걸까요? 주가는 마냥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디까지 올라가길 바라는 걸까요? 나는 여기서 돈을 쓴다는 거 물론 증시 주변 증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자금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지만 시장에다 직접 돈을 투입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거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런 얘기 나와가지고 야 정부가 다 해줄 거야. 그런데 만약에 주가 떨어지면요. 지금도 어제 같은 경우 보세요. 종토방에 댓글들 달린 거 기사에 댓글 달린 거 봐보세요. 정부가 물어줘라 이 얘기 하잖아. 정부가 물어줘라. 주가 빠진 거 정부가 물어줘라.
아하이야, 참 골치 아프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 잘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네. 자, 이제 주식 투자는 어차피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이 됩니다. 어느 하나의 포인트에 고정되어 있으시면 안 되고요. 네, 살아서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의 생각이 다 들어가서, 물론 내 생각대로만 가면 좋겠지만, 저도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언제든지 틀릴 수 있는 거니까 예측 같은 거는 솔직히 할 수는 없어요. 네, 할 수는 없고,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투자는 항상 리스크를 줄이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확률을 60% 이상으로 올려서 투자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계속 가져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너무 한쪽으로 몰려서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간다,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떨어진다, 이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성 열어놓고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갔을 때, 그때 내가 지금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지만 장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나는 현금을 다 쓸 생각이 있어요. 다시 사야지, 그죠? 하지만 지금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어찌 하다 보니까 수익을 많이 낸 거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안 떨어진대, 그러면 사야지. 또 왜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요. 바로 그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네, 잘생긴 성두사의 주식 이야기를 했고요.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네, 너무 걱정하시거나 또 너무 긍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또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항상 중도, 내가 어느 정도 시점에 와 있는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보시고요. 네, 모두들 돈들 많이 버시고, 네, 돈들 많이 버시고, 네, 변동성장이 굉장히 커서 걱정이 많으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